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양기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시법에 나오는 용어 좀 한번 우리 같이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개념 잡으시라고 등기 공시법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에 나오는 용어들 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잡혀야지 이제 이론이 머리에서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부동산 등기 그러면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부. 자,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부가 아닌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에는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등기부에는 기록하는 것을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것이냐?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 권리 이런 것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하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등기부.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인데 반대로 쓴 거죠. 이런 것들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를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가 등기부 그럽니다. 근데 이 등기 전사라로 인하여 과거 종이 등기부에서 현재 전산 등기부로 바뀌었다. 이 개념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게 공적 장부인데 과거에는 종이었다고요. 종이었는데 현재는 전산화되어 있어서 등기부하면은 이제 전산 등기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에서 공부하실 때 그 지적 공부 그러면 기본이 종이죠. 종인데 등기법에서 등기부 그러면 기본이 그냥 전산 등기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법 조문에 전산 등기부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냥 등기부 그러면 이건 무슨 등기부다? 전산 등기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 등기법상 등기부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 이게 등기 정보 자료. 이 개념을 갖고 등기 정보 데이터예요. 데이터. 이것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이것이 현재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니까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해요. 그리고 이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이렇게 이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의 종류는 두 개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등기 기록. 이 등기 기록이라는 말은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하나의 토지, 하나의 건물. 우리가 아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단위는 우리가 필지라고 하는 거니까 1필의 토지 또는 건물의 단위는 개예요. 건물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센다고. 그래서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을 다시 보시면 자, 우리나라에 자, 수천만 개의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한 표시, 권리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공적 정보,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체를 우리가 등기부 그래요.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등기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 이게 등기부고요. 그다음에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 C라는 부동산 별개의 물건이잖아요. 그럼 A 부동산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그다음에 B라는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데이터, 등기 정보. 내용이 다르겠죠. 그럼 각각의 물건마다 등기되어 있는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 이렇게 부른다고. 등기 기록. 그러니까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하고 등기부라는 개념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등기부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전체 등기되어 있는 정보 자료를 등기부라고 하는 거고, 각 부동산별로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정보 자료는 등기 기록 그럽니다. 그럼 부동산 하나당 하나씩 등기 기록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다. 각 부동산별로 즉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용어는 등기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잡으시고. 근데 어쩔 때는요, 우리가 이제 책이나 이런 걸 읽을 때, 또 시험 문제 볼 때, 어쩔 때는 이 등기 기록하고 등기부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쓰는 문장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그러면 어떨 때는 전체 데이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등기부라고 했는데 그냥 등기 기록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원래 개념은 이거다. 예, 그리고 이 등기부가 있으면 각 부동산별로 등기 기록이 있을 때 이 등기 기록은요, 등기 기록은 하나의 등기 기록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을구.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등기 기록은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좀 이따 하겠지만 지금 먼저 그림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의 등기 기록은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 표제부는 뭘 쓰는 데냐면 어떤 물건인지 그 물건 쓰는 데요. 그 부동산에 표시를 쓰는 데요. 표시. 이게 어디에 있는 물건이고 몇 층 건물이고 면적은 얼마고 토지 같으면 지목은 얼마고 뭐고 집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그 물건의 현황 사실관계를 표시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의 표시를 쓰는 데가 표제부입니다. 이렇게 표제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를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쓰는 데가 구예요. 구. 갑구하고 을구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권리를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돼요. 등기법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리를 둘로 나누면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니까 권리를 둘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눈다고요? 소유권 아니면 나머지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 우리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이런 것들은 갑구라고 하는 데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의 전세권, 뭐 근저당권 이런 권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어디에 나온다? 을구에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등기록의 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자, 되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등기 기록과 관련된 개념이었고요. 자, 그래서 등기 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올해도 시험에 나왔지만 등기필 정보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등기 권리증이에요. 등기 권리증. 우리가 이제 등기가 새로 되면 만약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했다. 그럼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매한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종전 소유자였던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가 됐어. 그럼 등기가 끝나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올라갔죠. 누구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그럼 매수인한테 네가 이제 새로운 권리자가 됐다. 등기부의 권리자가 됐다라고 하는 증을 준다고.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 끝나면 이제 매수인한테 등기 권리증을 줘요. 이 등기 권리증이 개념은 그런 건데 이게 과거에는 용어가 등기 필증이에요. 등기 필증. 등기 필증 그럼 등기 권리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등기 필증이라는 게 안 나와요. 현재는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등기 사무 처리가. 그래서 현재는 등기가 끝나면 등기 권리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뭘 준다? 예, 등기필 정보를 준다. 등기 필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등기필 정보. 요게 우리가 보통 일반 생활을 할 때는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죠. 등기필증 이런 말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이 등기필 정보는 이제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이제 나오는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좀 여러분들 입에 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등기필 정보 한 번만 하세요.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가 뭐에 해당한다? 등기 권리증이다. 등기필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 등기필 정보 나오냐면 등기부에 요 사람이 나왔을 때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하고요. 2008년부터 이제 등기필 정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등기필 정보. 자, 의미는 뭐다? 등기 권리증.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그 물건의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원 면적 이런 걸 말하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건물 번호, 건물 종류, 구조, 면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외우는 내용은 아니야.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예, 표시라고 합니다. 권리가 난 게 아니라 부동산의 표시.
자, 그다음에 자, 물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해요.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물건별로 만들면 이게 물적 편성주의, 소유자, 사람 기준으로 만들면 인적 편성주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우리 그림이 이 등기기록이라는 게 물건별로 하나씩 있는 거죠. 예. A 물건의 등기기록, B 물건의 등기기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물건별로 등기기록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주의? 물적 편성주의가 됩니다. 자, 물적 편성주의의 반대말은 인적 편성주의인데, 자, 대부분의 국가는 물적 편성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다? 물적 편성주의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되셨고요. 예, 그다음에 연대적 편성주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 외국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그냥 거래한 순서대로 장부 편성하는 것을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적 편성주의 개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자, 이런 개념이 나와요. 자, 신청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등기를 할 때 등기는 등기소에서 해요. 등기소에서 하는데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를 해줘요.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건데 이게 등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은 직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해달라고 해야만 해주는 게 등기관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신청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원칙이 해달라고 해야 등기해줍니다. 그게 무슨 주의다? 신청주의. 자, 이게 우리나라는 원칙이에요. 자, 그다음에 신청주의 중에서 자, 공동신청주의란 말이 나와요. 공동신청주의.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 양쪽에서 신청하는 것을 공동신청주의 그래요. 한쪽에서 신청하면 되는 것은 단독신청주의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양쪽의 개념을 이제 좀 이따 또 보시겠지만 우리가 매매할 때 양쪽, 양 당사자가 있나요? 있죠. 매매할 때 파는 매도인하고 사는 매수인이 있죠. 양쪽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같이 신청한다. 양쪽에서 같이 신청한다. 이것을 공동 신청주의 그래요. 만약에 매수인이 혼자 신청한다. 그럼 그것은 단독 신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매매는 공동 신청이에요. 자, 여러분들 상속을 생각해 볼까요? 상속을 받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자식 등 상속인한테 이전이 돼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승계되는 건데 이전적 승계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되는 건데 우리가 받는 쪽이 어디죠? 그러니까 상속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상속 받는 사람이 상속인. 그럼 자식들이겠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속이 되면 권리가 어떻게 이전돼요? 어디서 어디로? 피상속인에서 상속인 앞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시죠?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누구에서 누구로? 피상속인에서 상속인 앞으로 이전이 되는데 양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등기할 때 공동 신청을 해라 말이 안 되죠. 양쪽이서 주는 쪽, 받는 쪽이 있을 때 주는 쪽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받는 쪽만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에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개념 잡으시죠? 그래서 등기는 원래 양쪽 공동으로 신청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 이런 경우들은 단독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단독 신청하는 등기냐, 공동 신청하는 등기냐 이런 걸 자주 물어봐요. 자, 그래서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자를 이제 등기 의무자라고 하고요. 이익을 얻는 자를 등기 권리자라는데 그러니까 양쪽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쪽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면 반대쪽을 등기 의무자. 그럼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받는 쪽, 이익을 얻는 쪽이에요.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주는 쪽, 손해를 보는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매 같으면 누가 등기 권리자일까요? 그렇죠. 매수인이죠.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이익을 말해요. 권리. 돈이 아니에요. 돈의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에서 이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이익? 권리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누구라고? 무엇의 이익? 권리의 이익.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이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돼. 매수인이 이익이니까. 그다음에 매도인은 권리를 주는 거니까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라고.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근데 돈은 어때요? 돈. 매매 대금. 금전은 매도인은 돈을 받죠. 그렇죠? 권리를 주고 돈을 받는 거고. 매수인은
권리를 받고 돈을 준 거죠. 그럼 돈으로 따졌을 때는 반대 입장이 되잖아요. 근데 등기법에서 말하는 이익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의 이익? 권리의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자, 이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기초인데 이 기초 과정 안 듣고 그냥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왜 뭐 매수인이 이익입니까? 매수인이 이익입니까? 막 이런 얘기 한다고 돈 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준이 되는 것을 혼동하셔서 그런 거예요. 기준은 항상 뭘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을 출석 신청주의 또는 우리가 방문 신청이라고 합니다. 방문 신청. 우리 조문상 표현은 이 표현을 써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한다. 이것을 방문 신청. 근데 출석 신청 같은 말이긴 하죠. 그래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첨부정보 서면을 제출한 방. 자, 이렇게 서류 등기소 직접 가서 서류 제출하면서 신청하는 것을 무슨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출석 신청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전자 신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법 규칙 정한 바에 따라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인터넷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송하는 거죠. 이것이 전자 신청 이렇게 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출석 신청도 가능하고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하면요, 등기관이 해달라고 한 대로 무조건 해주지는 않겠죠.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심사를 할 땐 심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 심사라는 게 있고 실질적 심사라는 게 있어요. 개념은 이런 겁니다.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 서류 갖췄는지만 보는 거예요. 서류 갖췄는지. 이렇게 심사하는 게 형식적 심사고요.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것은 서류의 진위 여부라든지 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불러서 물어보고 또는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심사하는 것을 실질 심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다 등기관이 사무실에서 데스크에서 책상 위에서 그냥 서류상으로만 검토한다고 이렇게 심사하는 것을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예요. 자,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 반대말이 뭡니까? 실질 심사.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다. 자, 그 다음에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 자, 이게 이제 등기주의란 말이죠. 등기주의. 민법 시간에 또 하시는데 우리가 매매를 했어요. 자,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서를 쓰겠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넣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 넣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계약할 때 잔금일자를 잡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금일자를 잡으면 이제 잔금일에 잔금을 주죠. 잔금을 주면서 매도인은 파는 사람은 잔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그 매수인 쪽에서 보통 등기를 신청합니다. 매도인은 위임을 하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원래는 양쪽에서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공동신청이라는 말은 양쪽에서 신청한다 이런 관념적 개념이지 등기소에 두 사람이 꼭 와야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양쪽에서 신청하는데 한쪽이 반대쪽한테 위임해서 대리 신청이 되는 거죠. 위임해서 등기 신청도 돼요. 그러면 보통 위임한다고요. 매도인은 잔금일 날 등기가 자기가 직접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목적은 파는 거죠. 그러면 돈 받으면서 등기 서류 넘겨주면서 끝냅니다. 매도인은. 그럼 매수인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하기 위해서 매도인한테 서류를 받는 거예요. 등기에 필요한 권리증이라든지 인감증명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위임장, 대리하는 거니까 위임장 이런 걸 봐서 매수인이 신청합니다. 매수인이 자기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럼 셀프 등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 써가지고 법무사한테 맡길 수도 있겠죠. 법무 비용은 들지만 그렇게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 신청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소를 너무 받았어요. 자, 그럼 오늘 등기를 신청을 해요. 오늘 등기 신청 들어갔어요. 잔금일 날 보통 잔금일 날 빨리 합니다. 자, 그럼 등기 신청이 들어가면 등기소에서 심사한다고. 이 며칠이 걸릴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그날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날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등기가 되면 이 등기 효력은 접수한 때로 소급합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접수가 들어갔죠. 그럼 한 달 뒤에 실제 등기는 됐어도 효력은 오늘 날짜로 접수한 날로 소급을 해요. 자, 그럼 만약에 자 이렇게 할게요. 자, 10월 5일 날 계약서 쓰고요. 11월 5일 날 잔금 치르고요. 11월 6일 날 등기 접수 들어갔다 할게요. 등기 신청 11월 6일 날. 그럼 나중에 12월 달에 등기돼도 효력은 11월 6일 날 등기된 거잖아요. 그러면 잔금은 5일 날 치르고 등기는 6일 날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소유권이 이전된 거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때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계약하고 그다음에 이행 다 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그래도 등기라는 형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같은 물권 변동 효력이 생겨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등기가 돼요. 그럼 아까 11월 5일 날 잔금 치렀어도 아직 등기 안 됐잖아요. 11월 6일 날 등기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11월 6일 날 된 거라고요. 이런 주의를 형식주의 그래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아무리 실질적으로 잔금 치르고 했어도 형식이 있어야 된다고. 형식. 이때 형식이라는 것은 등기를 말해요. 등기라는 형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같은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것을 무슨 주의? 형식주의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민법 186조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럼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 그래서 등기가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성립 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이런 문장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항 요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프랑스 얘기예요. 프랑스에서는 이 등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성립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에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잔금 치르면 소유권 이전 된 거예요. 그런데 제3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대항하려면 등기부에 써져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항 요건주의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제도는 성립 요건주의.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등기 공신력. 자, 공신력이라는 말은 공시된 것을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효력, 이것을 공신력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등기부에 소유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홍길동. 그럼 그 사람이 등기부에 소유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으면 홍길동이 진짜 소유자 맞아요? 아닐 수도 있다고. 이 등기가 허위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럴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있는 대로 소유자가 홍길동인지 알고 그것을 모르고 산 사람이, 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믿고 산 거죠? 등기를 믿은 거잖아요. 믿었다고, 신뢰했다고, 공시된 등기를 믿었다고. 그럼 이때 그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되냐면 그 등기를 믿은 사람이 보호돼요. 그러면 그 등기부 있는 대로만 사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신력 제도예요. 근데 만약에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되냐면 공시된 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시된 것을 믿었다고 해서 보호해주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 보호되지를 않는다. 그럼 그 말이 뭐가 되냐면 등기만 믿고 샀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때는 진실한 권리관계대로 법률 효과가 기속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뭐가 좋으냐 나쁘냐는 그 나라의 이제 결단의 문제인데, 즉 공신력을 인정하면요, 그 등기만 믿고 제3자가 거래하면 되는 거니까 제3자가 보호돼요. 공신력을 인정하면. 대신에 거꾸로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이니까 원래 권리자는 권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신력을 인정하면 장점은 제3자는 보호돼, 단점은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어요. 그런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원래대로 진정한 권리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신력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되지만 거래한
선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어떤 제도가 있을 때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더 보호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각 나라마다의 결단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결단은 제3자 보호예요. 그래서 독일은 공신력을 인정해. 근데 우리나라의 결단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가 기출 문제예요. 민법 시간에도 하시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갖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다 이런 것만 뉴스에만 나오면 그것은 어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권리자 입장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 물건이 남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자를 진실한 권리자로 인정하는 효력을 우리가 등기 공신력. 자, 요 개념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등기부에다가는 무슨 내용을 쓰는 거냐면 부동산에 표시하고 권리를 쓰는 거예요. 아까 했네. 그래서 이 표시를 쓰는 데가 어디였죠? 표제부. 기억나시나요? 아까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표제부가 부동산 표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 그러면 어디에다가 쓰는 거? 표제부에다가 쓰는 거.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 그럼 우리가 아까 권리는 둘로 어떻게 나눈다 했죠? 권리는 갑구하고 을구 이렇게 나눈다 했죠.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소유권을 쓰는 데가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데가 을구. 그래서 갑구나 을구에다가 쓰는 등기를 우리가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등기법의 등기 분류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둘로 나눠라. 그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표시에 관한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 표제부에 하는 등기와 갑구, 을구에 하는 등기.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등기법에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를 이제 첫 번째 보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등기의 이제 종류들이 쭉 나올 텐데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개념을 꼭 한번 다시 한번 음미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 첫째 시간은 요 정도에서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